봅시다. 활용이에요. 여러분들 활용인데 활용식 세우는 건데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도를 이제 해야 돼요. 농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면. 알겠지 얘들아? 자, 농도라고 하는 그냥 소금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농도 퍼센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 알겠죠? 그거를 100%, 100분율로 나타내서 곱하기 100 하시면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고요. 이 농도 문제는 대부분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 예. 요 위에 있는 이 분자 있죠? 요 소금의 양. 요걸 가지고 식을 많이 세워요. 보시면 이제 요걸 살짝 변형하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간단해요. 요거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 소금물의 양 곱한 거야 얘들아. 알았죠? 이제 대부분 요거 가지고 식을 많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혹시 나랑 같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윤지 기억나요? 혹시 선생님이 거속시 식 어떻게 세웠었는지 기억나요? 거속시 하면 표를 그렸단 말이야. 거, 소, 시 이렇게 해가면서 기억나? 하나씩 채워가면서 표 그려가면서 식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농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을 좀 세울 때 733번 보시면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그리고 소금의 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채워가면서 식을 세워볼 거야. 알았죠? 자, 문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16% 소금물이 있는데 자 200g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32g이 들어있어요 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일단 문제 첫 번째 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집어넣을 거야? 수인아? 그럼 소금이 플러스 뭐가 돼요? X만큼 늘어나겠죠? 네. 근데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의 양도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요. 그렇지. 소금물 안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소금물에다 소금을 10g 더 넣으면 소금물의 무게도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럼 소금물의 무게도 X만큼 늘어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만들어진 뭐야? 소연아? 농도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농도를 자, 윤지야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바뀐 소금물 맞아요? X 플러스 200 분에 들어있는 소금 X 플러스 32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들아 어떻게 돼요? 농도가 20% 이상 몇 퍼센트? 25% 이하가 돼요. 여기까지 했음? 양변에 여러분들 요 전체 요 부분 있죠? 요 분모 요 분모를 양변에 다 곱해주면 돼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x 플러스 200 이상 x 플러스 100 곱하기네 100x 플러스 3200 그 다음에 이하 25 곱하기 x 플러스 200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연립 1차 부등식이 돼요. 이해됐어 소연이? 그래서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 거 2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뒤에 거 2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네, 우리가 원하는 소금의 양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아 얘들아? 응? 이 농도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식을 세워줘야 돼요. 알았지? 한번 봐봐.
연속하는 세 홀수야 얘들아. 일단 몇씩 차이 나요? 2씩 차이 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가장 큰 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냥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 바로 전건 x-2 그 전건 x-4 될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가운데를 x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세 개의 홀수가 있는데 2씩 차이 나요? 얘네 세 개를 더했더니 다 더하면 몇이야? 3x-6이죠. 맞니? 다 더한 게 119 이상. 그 다음에 129 미만입니다. 라고 했어요. 맞나 얘들아? 뭐지? 오케이? 자, 그럼 그냥 이거 그대로 풀면 돼요. 이거 얘들아 연립부등식을 요렇게 안 나누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양 끝에 x가 없죠. 미지수 x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양변에 6을 더해버려요. 125 3x 135 오케이? 그리고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그냥 나눠버려요.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하면 요게 이제 41점 몇이고요. 그냥 소수로 쓸게요. 자, 얘는 그냥 나눠버리면 40 뭐예요? 4점 몇이에요. 이해되니? 44점 몇이 아닌데 45네요. 45 맞죠?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요 사이에 자연수 뭐 있어 소연아? 네? 요 사이에 자연수 뭐 있어? 42 43, 43 44 그 중에 홀수는? 43. 그렇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43이야. 제일 큰 홀수가. 알겠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제일 큰 거 44 찾지 말고 얘들아.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736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별표긴 한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성분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알겠지 얘들아? 성분 문제는 이제 뭐 표가 이제 보통 나오는데 식품 A, B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얘기는 조금만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 25 그 다음에 12, 6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성분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지수는 완제품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 성분이 아니고 얘들아 알겠죠? 제품의 양을 미지수로 둡니다. 오케이? 이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두 제품을 합쳐서 300g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 전에 B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B를 Xg이라고 하면 A는 300-Xg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제품의 양을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들아? 괜찮?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줄에 은서야 100g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밑줄 쳐놓고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100g당? 이건 뭐냐면 100g에 10g 들어있고 100g에 25g 들어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우린 이걸 이 문제에서 핵심은 100g당이라고 하는 걸 1g당으로 바꿔야 돼요. 표를 꼭. 알겠습니까? 100g당을 1g당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탄수화물 10g을 소수점 앞으로 두 개 당겨서 0.1g 0.25g 단백질은 0.12g 단백질 0.06g 이렇게 표를 바꿔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식을 세울 수 있어. 이해됐나요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영양분이라는 게 성분이 1g당 얼마만큼 섭취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윤지야 B라는 제품을 30g 섭취할 수도 있잖아. 그럼 30g 섭취했을 때 얼마나 먹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한단 말이야. 왜? 이 표는 그냥 100g 기준이거든 무조건. 알았지? 그래서 꼭 1g당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예전에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나 1차 부등식 할 때도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성분 관련해서 100g당을 꼭 1g당으로 바꾸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울 때는 각각의 성분별로 식을 세워요. 탄수화물식 하나, 단백질식 하나예요. 알겠죠? 자, 탄수화물식을 세우면 자 0.1g씩 300-xg을 섭취할 거고, 탄수화물을 그 다음에 더하기 0.25g씩 xg을 섭취해서 총 탄수화물이 42g 이상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은 0.1이죠. 0.12g씩 300-xg을 섭취할 거고, 그 다음에 6g씩 0.06g씩 xg을 섭취할 거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총 24g 이상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1g당으로 바꿔서 얘들아. 그럼 위에 거 100, 밑에 거에다 100 곱할 거야. 오케이? 자, 위에 거에다 100 곱하면 10 곱하기 300-x 더하기 25x는 크거나 같다 4200이 되고, 자, 밑에 있는 식은 12 곱하기 300-x 더하기 6x는 2400 이상입니다 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로 개수가 모두 정수인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각각의 성분별로 식을 세워주는 거. 그 다음에 100g당이라고, 이 모든 문제가 100g당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문제를 꼭 잘 읽어야 돼. 알았죠? 몇 g당 우리 주어진 표가 어떻게 되어 이제 몇 g당 이제 섭취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과부족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과부족이 뭐야? 부족. 과는? 많이 부족. 아, 진짜요? 은서 왜 웃어요? 수면이 과부족이 뭐야? 과부족이요? 음. 저도 많이 부족한 건 줄 알았는데요. 윤지 과부족이 뭐야? 몰라요. 뭐라고? 몰라요. 아, 맨날 모른대. 과부족이 뭐야? 처음 봐? 몰라요.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신이 과부족이 뭐야? 어? 야, 니네 이거 해봤잖아. 봐봐. 선생님이 학생들 이렇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줘요. 5개씩 나눠줬더니 4개가 남아요. 그게 과예요. 남는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6개씩 나눠주려고 했더니 5개가 모자라요.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과부족이라고 해요. 남는 것과 부족한 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1차 방정식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뭐 귤을 나눠주고, 아니면 긴 의자에 앉는 거 기억나요 혹시? 긴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아니 뭐 6명씩 앉으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지 과부족에? 텐트 뭐 해서, 아니면 뭐 텐트를 쳤는데 5명씩 들어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사탕 나눠주는 거, 귤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과부족인데, 그 과부족 문제는 좀 식을 여러분들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할게요.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식 세우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과부족이다 보니까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756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을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자. 의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얘기해보자. 의자도 모르고 학생도 몰라요. 그럼 윤지야, 의자의 개수가 x예요? 학생 수가 x예요? 학생. 정말요? 네. 네. 오, 의자의 개수가 x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헷갈릴 때마다 이제 조금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같이 봤을 거야. 1대 다수 얘기를 좀 했었어요. 1대 다수.
그러니까 의자와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생각 한번 해봐. 소연아. 의자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 가서 앉는 건지, 오케이? 학생 한 명이 의자 여러 개를 차지하는 건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소연이 생각에는. 네? 후자요, 후자. 의자 학생 한 명이 의자 여러 개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 아니죠. 전자. 의자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요 1대 다수에 대한 개념으로 좀 생각했을 때 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지수 x가 돼요. 큰 거. 알았니 얘들아?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줘요. 왜 이런 거야? 학생 한 명이 사탕 여러 개를 받는 문제인 건지. 알겠니 얘들아? 아니면 사탕 하나를 학생 여러 명이 나눠 먹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1대 다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미지수를 찾는 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면 천천히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x개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면 자 순서를 기억해 윤지야. 자 윤지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따라하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왜? 아, 첫 번째 아니, 첫 번째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네. 미지수를 결정하면 뭐라고 윤지야? 아니, 왜 저한테만 시키 아이 따라 해봐. 미지수를 결정하면 미지수를 결정하면 그죠? 미지수를 결정하면 다른 이제 뭐 학생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 설명을 한다. 뭐라고? 학생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 설명을 한다. 뭐라고 윤지야? 식을 세울 수 있는 설명을 한다. 그렇지. 자, 봐봐. 학생을 몇 명인지 모르죠, 얘들아. 학생 수를 식으로 세울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의 의자에 3명씩 앉았대. 의자가 X개인데 거기에 3명씩이면 학생 수는 3X명 맞아요? 은서 맞아요? 근데 남은 학생이 있죠. 몇 명 남았어? 나 의자에 앉은 애들, 남아있는 애들까지 해서 학생이에요. 일단 학생 수를 식으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했더니?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 이 남은 문제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얘들아. 자,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데요. 그럼 이제 3개가 남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의자 3개가 비어있다거든? 호준 이해됐어? 의자 3개가 비어있어? 자, 그러면 의자 3개가 비어있다는 건 한 명도 안 앉았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 의자가 X개가 있어. 봐봐, 몇 개인지 몰라. 앞에서부터 의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의자가 앞에서부터 3명씩 앉았어요. 맞죠? 3명씩 앉다가 자, 비어있고 비어있고 비어있어요. 맞죠? 그럼 윤지야 여기는? 3명. 진짜? 한 명만 앉아있어도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은서야 이 부분이야. 왜? 봐봐, 끝에서부터 3개는 무조건 빵명이야. 맞지? 근데 끝에서부터 4명은 네 번째는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몇 명일 수도 있어. 3명일 수도 있고. 미안, 문제를 좀 잘못 얘기해요. 4명씩 앉는다 그랬어. 얘들아 미안해. 4명씩 앉을 수도 있어. 4명씩 앉는다 그랬지. 자, 4명씩 앉은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러면 끝에서부터 3개는 무조건 빵명이라고 정해진 거야. 근데 그럼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요 놈이 문제라고 얘들아. 요 놈이 최소 몇 명 앉을 수 있어? 한 명이 앉을 수 있어. 그치 얘들아? 여기에 한 명이 앉아있으면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야. 맞아? 그럼 여기에 제일 많이 앉을 수 있는 건 몇 명이야? 4명이야. 그러니까 요 4번째에 앉을 수 있는 게 1명부터 4명까지라고. 우리는 이 1명부터 4명까지를 가지고 부등식을 쓸 거라고. 소연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봐봐. 3x 플러스 5가 학생 수란 말이야. 이 학생 수는
의자에 4명씩 앉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빼고 여기까지 무조건 4명씩 앉았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윤지 이 말 이해돼? 여기까지 소연아 무조건 4명씩 앉았어. 그 다음 의자에 한 명이 앉았을 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학생이. 최소 한 명은 앉아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최대로 앉을 수 있는 게 뭐야? 4명씩. 여기까지 4명씩 앉고 그 다음 의자에 몇 명? 4명이 앉았을 때. 이게 최대치라고요. 학생은 여기에서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네보다 더 많으면 안 되고 얘보다 더 적으면 안 된다고요. 얘보다 더 적으면 빈 의자가 더 늘어나겠죠. 얘보다 많으면 빈 의자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호준이 이 말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 부분, 1명부터 4명까지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핵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시은이 이 말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과부족 식 세우는 게. 이게 첫 번째,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알겠지 얘들아? 두 번째, 설명을 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는데 이 부등식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뭐 풀이는 여러분들이 758번을 가지고 한번 식 세워서 직접 풀어볼 거예요. 알았죠? 자, 어느 회사 워크숍을 갔는데 승용차 한 대에 사람이 탑니다. 그러면 차에 자동차가 몇 대인지 모르죠? 그럼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자, 하나씩 해봐. 시나 승용차가 X야, 사람이 X야. 그거부터잖아. 어? 그렇죠. 승용차가 X죠. 아까 보면 1대 다수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야. 승용차의 개수가 X예요. 호준이 이렇게 했어? 네. 승용차 X야.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미지수 X를 결정하면 문제에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사람 수에 대한 거. 이 승용차에 4명씩 타면 X라고 하는 승용차에 4명씩 타면 사람이 4X명이야. 여기에다가 차를 못 탄 애들이 몇 명이야? 이렇게 해서 11명까지가 전체 사람 수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제 식을 세워놓고 은서 왜? 뭘 잘못 세웠어요? 마이너스 11. 남는 거 합쳐야 이제 전체가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명씩 타면 자, 승용차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5명씩 앞에서부터 채웠단 말이야. 쭉 5명씩 탔더니 자동차가 2대가 남았대요. 그럼 여기 2대가 비어있다고 얘들아. 빵명이라고 얘들아. 맞니?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 부분이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5명이 채워질 거고 여기에 최소 몇 명 소연아? 1명. 최대? 5명. 이렇게까지 채워질 거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5명씩 무조건 탄 게 하나, 둘, 3개 빼놓고는 5명씩 무조건 탔잖아. 맞지? 자, 자동차 5명씩 타는데 X 빼기 3 세대 때 빼놓고는 무조건 5명씩 탔고, 오케이? 여기에 이 색칠한 자동차에 1명이 탔을 때가 최소야. 이해됐니? 이거 이상 뭐가? 사람 수가. 그 다음에 최대로 탄 거는 색칠한 차에 몇 명? 5명이 탔을 때가 최대로 탄 거라고 얘들아. 알았죠? 이거 그냥 풀이까지 해봐요. 이렇게 앞에 거 2개 정리하면 5x 마이너스 1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4는 4x 플러스 11 이하. 자, 그 다음에 4x 플러스 11은 자, 분배법칙 하면 5x 마이너스 15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얘 1번 얘 2번이라고 해서 끝까지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부터 자, 5x 마이너스 14는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11보다. 자, 왼쪽으로 이항하면 x. 자, 오른쪽으로 가면 25. x는 25 이상. 맞아 얘들아?
자, 두 번째 식 4x 플러스 11은 5x 마이너스 10 이하.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1, x는 21 이상. 따라서 자동차는 21대 이상, 그 다음 뭐예요? 25대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몇 대? 21대가 돼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은서 이해됐어? 네. 이해되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해서 과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과부적은 일단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우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얘들아, 식을 정확하게 세워줘야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풀이 자체는 막 심각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았지? 요거 이제 보통 연립부등식에 활용하면 딱 나오는 생각하는 유형이 얘니까. 알았니? 나머지는 그냥 몇 가지들이야 얘들아. 알겠죠? 얘가 필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값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이야기고요. 자, 얘를 이제 여러분 기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형부터. 기본은 좀 쉽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이 절대값 fx,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상수죠.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얘는 그냥 우리가 약간 뭐예요? 그냥 공식처럼 생각을 좀 해주면 되는데, 그냥 외워서 보통 풀이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고요. 이해만 잘 하시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소연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절대값 x가 3이래요. 소연아, x가 뭐예요? 3. 끌마 3. 오, 잘 알고 있네요. 절대값을 뭐라고 배웠는데요? 네? 뭐라고 배웠는데요, 절대값을? 절대값을 뭐라고 배웠냐 이거지. 뭐라고? 절대값이 뭐예요? 부 빼고 저희가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선생님이 애들 조금 잘 못하니까 조금 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뭐라고 배웠지? 윤지야? 아이, 거리. 그렇지, 거리라고 배우죠. 절대값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뭐로 해석을 하냐면, 절대값과 수를 비교할 때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용할 거예요. 거리. 자, 무슨 말이냐? 은서야,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3만큼 떨어져 있대요. 어디에서? 원점 0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보면, 자, 여기가 0이야. 0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3만큼 하나. 맞아요? 왼쪽으로 3만큼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 소연이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x라고 하는 애가 윤지야 3보다 적게 떨어져 있대요. 3보다 작대요. 그럼 3만큼 떨어진 것보다 더 덜 떨어져 있다잖아, 윤지야, 그지? 그럼 적게 떨어져 있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3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여기랑 여기잖아. 그러면 3보다 적게 떨어져 있는 건 요 사이가 되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잖아. 소연이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네. x라고 하는 애가 은수야 3보다 적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x는 3보다 왼쪽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맞아요? 오케이? 이 사이에만 있으면 무조건 3보다 적게 떨어져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3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3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x는 이쪽에 있어도 되죠. x는 3보다 더 오른쪽이어도 되고 또는 여기여도 돼요. 맞아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이어도 된다고요. 3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죠.
맞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로 해석을 좀 해서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보통 외워서 한다는 거지. 상수 K가 있으면 자 하나씩 첫 번째 fx는 K와 뭐 사이? 마이너스 K 사이 이렇게 풀어줄 거라고요.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k보다 크다면 k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k만큼 떨어진 두 수가 있잖아. 이 두 수보다 더 바깥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풀어줄 거고 요 놈은 어떻게? 자 fx는 k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라고요. 보통 이제 사이냐 이렇게 사이다 바깥쪽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있죠. 이해되니? 그 마찬가지야. 요거 등호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k만큼 떨어진 애를 포함시키겠다 하니까 똑같이 등호를 달아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붙어 있으면 위아래 등호를 모두 달아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봐봐요. 첫 번째 기본형은 문제가 좀 쉬워요. 유형 7번인데 737번을 보시면 절대값 2x-4라고 하는 애가 6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2x-4라고 하는 놈이 얼마만큼 어떤 값인지는 우리 모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6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6이 있고 마이너스 6이 있잖아 얘들아. 얘 6과 마이너스 6보다 적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는 6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되고 얘보다는 왼쪽. 맞죠? 마이너스 6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풀어줄 거라고요. 사이로. 그럼 양변에다가 그대로 몇을 더해? 양변에 4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뭘로 나눠? 2로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기본 형태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들아? 됐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할 건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랑 크기 비교를 좀 할 건데 어떤 크기 비교를 하냐? 절대값이 없는 식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수가 아니고 식이에요. 그러니까 윤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자 이거예요. 윤지야, 절대값 x가요 3보다 작으면 3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알죠? 그지? 근데 여기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큼 작아요 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떨어진 값인지 모르잖아 얘들아. 맞죠 얘들아? x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이게 거리로 해석을 못한다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큼 떨어진 값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은서 알아요? 우린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형 7번처럼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 거예요. 여러분들 중3 때 제곱 끝나면서 절대값 푸는 거 해봤죠? 해봤죠? 자, 어떻게 해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값을 풀었단 말이야. 자, 소연이 얘가 음수면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음수면 어떻게 풀어요? 음수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이거 양수로 나와요. 그렇지. 양수를 어떻게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앞에다 뭘 붙여요? 마이너스. 그렇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야 양수가 된단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그럼 얘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윤지야,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따라해봐. 마이너스면 음수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아니 음수면 마이너스를 뭐하고 나온다고? 달고. 달고 나와요. 다시 달고 나와요. 다시 뭐라고? 달고 나와. 그렇지. 양수면 윤지야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그렇지. 그냥 나와요. 그래서 달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냥 나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741번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절대값 x-1은 작거나 같다 3x-1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천천히 풀 테니까 한번 필기하지 말고 보고 다 이해하고 나서 필기를 하든가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봐봐. 이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알겠니? 절대값을 풀 건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보다 작냐 0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얘들아. 알겠니?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나누고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0이 되게 하는 x값 있죠 소연이. 이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뭐예요? 1. 1이죠. 얘는 1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보통 0이 되게 하는 x값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먼저 한번 볼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알았니 얘들아? 자, x가 1보다 작으면 자 윤지 양수야 음수야? 작으면. 작으면. 음수. 음수야. 음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음수는 마이너스 맞아요.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가 5글자. 아, 달고 나와. 이거.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앞에다 달고 나온다고요. 알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변은 3x-1이야. 여러분들 이거 분배법칙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이항하면 마이너스 2. x는 2분의 1 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해. 잘 봐, 소연아. 지금 내가 구한 게 뭐예요? 2분의 1 이상.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건을 달아줬잖아요. 뭐라고? 1일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1 이상 1 미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또는이야 얘들아. 또는 두 번째 x가 1 이상일 때입니다. 1 이상일 때. 자, 1 이상이면 소연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냥 나와요. 그렇지. 5글자 잘 기억하네요. 달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야. 오케이? 그냥 나와요 하면 x-1 그냥 나오고 우변에 3x-1 해서 넘어가면 뭐예요? 저요? 응? 마이너스 2x에다.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0이네요. 됐니 얘들아?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0 이상 이렇게 바뀌죠. 맞니? 자, 한 포자를 x는 0 이상인데 우리가 조건을 달아줬다고요? 1 이상이라고. 그럼 윤지야 이렇게 됐을 때 해는 어떻게 돼요? 네. 1보다 큰 거.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또는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은서야. 또는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또는이 무슨 뜻이에요? 또는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거 아니면 이거?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뜻이잖아. 또는이.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는은 둘을 합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합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지금 1이죠. 연결이 되죠. 이 연결이 되면 합쳐버리자고요. 자 봐봐. 2분의 1 이상하고 1 미만이니까 1을 뺐죠. 맞지? 근데 여기서 1부터잖아. 이만큼도 되고 1도 되고 1부터 쭉 돼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네 둘을 합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합쳐서 어떻게 나와요? 해가 x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나로 나올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또는? 이 또는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은서 이거 뭘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돼요? 3분의 맞아요. 0이 되게 하는 x값 그게 3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씩 보면 돼요.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런 조건에서 보자고요. 자, x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오면은 그대로 2x 플러스 7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왼쪽 이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5x 이항하면 6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다가 돼요. 자, 수직선에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3분의 1보다 작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또는 되죠. 됐죠? 이게 첫 번째 푼 거야. 자, 두 번째. x는 3분의 1 이상이에요. 은서야,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이번에?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3x 마이너스 1 크다. 2x 플러스 7이죠. 자, 왼쪽으로 이항하면 x,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8이에요. 맞죠? 수직선. 그래 보면 자, 8보다 크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다. 자, 둘 다 만족하는 부분 여기에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x는 8보다 크다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아, 또는이죠. 또는 이것 또는 이건데 얘네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된다. 둘 다 그냥 합쳐버릴 건데 얘네 둘이 지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그려보면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또는 8보다 크다.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해서 그냥 이렇게 둘 다 써주시면 돼요. 해. 알겠죠? 그래서 뭐 A, B 이렇게 되나요? 맞니 얘들아?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래? 3번 3번 1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보통 여기까지는 내신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얘들아. 알겠죠? 실제로 나오는 건 뭐예요? 절대값 두 개짜리 유형 9번입니다. 요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 745번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 두 개예요.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얘 뭐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죠? 1 기준이야, 맞죠? 자, 윤지 얘는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수직선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예요. 맞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소연아, 이 왼쪽에 있는 애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호가 뭐예요?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좀 할 거냐면 이 두 개 있죠, 얘들아. 마이너스 1과 1, 0으로 만들어주는 두 절대값을 잘라서
하나, 둘, 세 번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렇게. 알았니? 작은 거보다 작을 때, 작은 거랑 큰 거 사이에서,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큰 거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유형, 절대값과 식을 비교하는 거 문제는 우리가 뭐 왼쪽, 오른쪽 두 번 나눴죠? 맞지? 지금 몇 번 나눠서? 세 번 나눠서 볼 거예요. 세 번 풀어야 돼요. 더 번거롭겠죠? 그지 소연아? 네. 한 번씩 해보자고요. 1번 x가 마일보다 작을 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예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요. 호준이 오케이? 네. 자, 풀어주자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6보다 작고요. 자, 좌변 마이너스 5x 둘이 계산해서 넘어가면 7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달아놓고 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풀려요. 이게 첫 번째 풀이한 거죠.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이게 첫 번째야. 또는 두 번째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요 사이에서 보자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거는 음수, 오른쪽 거는 양수예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왼쪽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주고요. 오른쪽 거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3x 플러스 3 6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자, 봅시다. 이것도 수직선에서 x는 1보다 작아요. 그런데 마1 이상 1 미만 이렇게 돼 있대요. 이 부분이 해가 되겠죠. 마1부터 1 미만 이게 두 번째예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x는 1 이상이다. 여러분들 x가 1 이상이면요 양수예요. 오케이?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둘 다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2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3 6보다 작다. 5x는 5보다 작아요. 그러면 x는 뭐예요? 1보다 작다죠. 자, x는 1보다 작아요. 근데 x는 1 이상일 때라고 했죠, 얘들아? 윤지야, 이 부분은 어떻게 돼? 해가 뭐라고? 네. 해가 맞아요. 여기는 해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보다 작은데 1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얘들아? 1보다 작으면서 1 이상의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다야. 그래서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찾은 현이 이렇게 이거 또는 이거죠. 또는이야? 또는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돼. 근데 여기 잘 보니까 마일이 연결이 되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수직선에다 하나로 좀 나타내 보자. 이렇게 하나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마1보다 작은데 마1부터도 된대요. 마1부터도 돼. 어디까지?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요 사이가 다 된다고 얘들아. 따라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마지막 풀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괜찮을까요? 그냥 하나씩 다시 봐봐 얘들아. 봐봐. 1단계부터 천천히. 첫 번째는 니들이 범위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느냐 이거야. x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냐. 자, 얘 마일, 얘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좀 나눌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세 번이야, 총. 이게 1번이야. 알았니, 얘들아? 두 번째는 이 범위를 나눈 걸 가지고 풀이를 좀 해야 돼요.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음 두 번째 과정이 여러분들 좀 제일 시간이 좀 오래 잡아먹어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음수죠. 얘도 음수죠. 그러면 왼쪽부터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풀어주고 뒤에 플러스 5 있네요. 자, 우변도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 왼쪽으로 이항하면 x 4 맞죠 얘들아? 4 맞지? 이항하면 마 3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 돼 있냐?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풀어준 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첫 번째. 됐나요? 자, 두 번째. 마 1 이상 2분의 1 미만. 요 범위에서 한번 보자고 얘들아. 요거일 때. 자, 요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가 되고요. 얘는 아직 음수예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왼쪽은 양수, 좌변은 우변은 음수니까 자, 좌변은 x 플러스 1 더하기 5 우변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요. 수현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왼쪽으로 이항하면 3x 맞죠? 얘는 둘이 6이죠. 6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자, 수직선을 좀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내가 이 해는 어디서 나왔냐면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미만 요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요 사이 자체가 해가 돼야 돼요. 윤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미만 이게 두 번째 해예요. 됐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분의 1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이면 양수죠. 둘 다 양수란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x 플러스 1 절대값 그냥 풀어주고 뒤에 플러스 5죠. 우변도 2x 마이너스 1이야. 자, 왼쪽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우변은 마이너스 7 x는 7 이하네요. 또 수직선을 그려보면 x는 7 이하가 나왔어요 얘들아. 근데 2분의 1 이상일 때 라고 조건을 달아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이상 7 이하 이렇게가 세 번째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야. 자, 봐봐.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해를 구해도 돼요. 어떻게? 제일 작은 거 뭐야? 마 3이죠. 제일 큰 거 뭐야? 7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답은 4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 상태로 쓴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또는이라고 하는 건 연결할 수 있는 건 연결해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일이랑 여기 마일 겹치죠.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겹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수직선 하나에다가 표시를 다 해보는 거야.
수직선 하나에다가 첫 번째 마 3부터 마 1 미만.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마 1부터야. 마 1부터 2분의 1 미만.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2분의 1부터 7 이하.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된단 말이야. 비는 거 없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 이렇게 해서 해를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답은 4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일단 절대값 2개짜리 푸는 것까지 봤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한단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잖아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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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